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한 번씩은 제가 생각해도 제가 참 또라이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과장해서 눈 뜰 때부터 감을 때까지 ETF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다루는 커버리지가 넓잖아요. 일반 배당주도 하고 있고 슈드랑 제피도 하지만 커버드 콜도 다양한 상품을 다루면서 또 2배짜리 레버리지 하다가 그리고 일디맥스 상품이나 렉스셰어즈 상품까지 다루고 있으니까 사실 되게 다양한 수요들을 커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좋은 것만 잘 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ETF는요 441640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코미액이라는 ETF인데요. 은퇴는 물론이고요. 사회초년생이 적립해 나가는 과정을 제가 한 3달 목표로 하고 있고요. 매일 10만원씩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수요층을 커버하는 최고 ETF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한번 리뷰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속도 차이라는 것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제 남녀 간의 속도 차이도 남자가 좋아하고 이제 여자가 마음을 열면 남자가 변심하듯이 사실 이 속도 차이가 모든 인생에서 되게 중요하고 결과적으로 이게 타이밍이라고 하는데 주식에서의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분은 아마 전 세계에서 몇 명 있으려나? 잘 없겠죠. 그래서 꾸준히 그 타이밍까지 오기를 기다리면서 공부하고 투자하고 기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데이터들이 객관적으로 나와 있어요. 하루짜리로 보면 테크놀로지가, 그다음에 일주일은 기초자산, 기초 소재들이, 그다음에 이제 한 달 보면 테크놀로지가, 3개월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통신 관련된 거, 또 반년 보면은 또 금융주가 이 중에 올라와 있고요. 또 1년 놓고 보면 또 금융주가 올라가 있고 통신주입니다. IT가 아니에요. 속도 차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한 해를 더 돌려보면은 엔비디아 비롯해서 IT나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죠.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생각한 게 늘 고점이었고 안 좋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사면 빠진다라고 생각하지만 결과적으로 기다리면 반드시 돌아온다라는 건데 그게 바로 속도 차이고 타이밍인데 이걸 잡기 어렵기 때문에 분산 투자하는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자산군들이 다양하게 있겠지만 제가 자주 비교해 드리는 것 중에서 빅테크 관련된 것들 그리고 배당 성격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같이 가기가 힘들죠. 자산은 한정적인데 7%에서 한 9% 나오는 배당주에 투자할래? 아니면 20% 30%씩 오르는 기술주에 투자할래? 그렇지만 기술주가 오르는 때는 또 배당주가 주춤하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되는 타이밍도 있기 때문에 속도 차이가 중요하고 결국 포트폴리오를 같이 구축하게 되면은 얘가 좀 주춤할 때 얘가 또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가격이 싼 것들을 사 모으면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겠다. 그리고 크로스되는 환경에서도 하나 올라오고 하나 떨어지니까 사실 크게 걱정될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는 거는 주식을 못 골라서 미국 주식을 투자 안 해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어떤 그 멘탈이나 공부해 본 적이 없으니까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잘 모르니까 해보기 전까지는요. 그리고 해보고 나면 또 1, 2년 있으면 까먹죠. 그러다가 또 올라가는 걸 사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ETF로 분산 투자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ETF도 기본적으로 분산되어 있긴 하지만 또 ETF를 분산하면서 장기적으로 8%에서 한 10% 정도까지 꾸준하게 나오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타이밍 얘기를 해드렸는데 일단 국내외 모든 장르와 타이밍을 불문하고요. 언제 사더라도 큰 실패가 없는 ETF가 바로 이 441640입니다. 돈이 생기면은요 언제든지 타이밍에 구애 없이 투자할 수 있다라는 컨셉이 되게 메리트가 있어요.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가정해 보면 올라가 있는 것들을 사기가 좀 애매한데 크게 오르지도 않고요. 크게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잘 버티게 되면은 배당이 10%가 나오는 그런 컨셉인데 주가도 같이 상승하고 있는 국면인 거죠. 어떤 포트폴리오와도 잘 어울리다 보니까 사실 내 포트폴리오가 약간 뭔가 애매하다라고 하면은 이걸 사면 된 거예요. 그리고 장기 투자하면 어떤 성과가 나는지 감히 예측 가능한데 뒤에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또 여기다 몰빵한다라고 하면 말리고 싶은 게 어떤 ETF도 무조건 우상향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당연히 채권형 ETF가 가장 인기가 많아야 되겠지만 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리스크 대비해서 성과가 어떤 것이 좋으냐라는 거죠. 리스크가 좀 적지만 성과가 좀 낮은 부분이 있으니까 리스크 대비해서 성과가 많이 빠지는데 또 많이 오르고 이러면 리스크 대비 성과가 좋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모든 투자는 일정 기간 이상 이 사이클을 좀 잘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내가 들어간 게 고점이 아니라 지금 타이밍이 여기가 고점인 거예요. 한번 살펴보시고 10년 정도는 꾸준하게 한다라고 생각해 보시고 저도 10년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해서 10년 뒤에 좀 멋진 남자 혹은 멋진 그 여성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핵심 전략은 결국 주식과 옵션을 활용하는 전략인 건데 이게 바로 커버드 콜인 거죠. 제가 지난번에 커버드 콜에 대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 다루어 드렸으니까 내 커버드 콜이 바보 같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타이밍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고요.
횡보장이나 하락장에서 특히나 이제 초과 성과를 내는 부분은 오케이. 커버드콜의 가장 큰 장점이긴 한데, 이제 늘 고민되는 부분이 주식이 올라갈 때 이 커버드콜로 상방을 제한하니까 이 두 가지를 합성 그래프를 그려보면 요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상방이 제한되는 게 안 좋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프가 요 초록색, 죄송합니다. 파란색 요 모양이 되는 것이 좀 짜증나니까 올라갈 때 나는 못 올라가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결과적으로 이 액티브 형태로 풀어낸 것이 바로 이 441-640의 핵심 전략입니다. 어쨌든 주식을 100% 하는 것에 대해서 장점이 있겠지만 주식이 계속해서 우상향하진 않으니까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봤을 때 주식의 비중을 조금 줄이고 이제 옵션 전략을 액티브하게 움직인다라는 거고, 이 콜옵션의 역할은 결국 배당을 담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시장을 못 따라오면 문제인 건데, 보면 시장을 잘 따라옵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이 초록색 이평선이 결국 200일선이거든요. 우리가 주식 공부할 때 이 200일선과 121선 등의 이평선은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계실 거고, 이 트렌드를 크게 벗어나면 잡주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측 불가능한 범위에서 뭐 이슈 하나 터지면은 20% 30% 올라버리고, 뭐 터져버리면 30% 빠져버리면 잡주의 모양새를 하고 있는 건데, 이 초록색의 200일 이평선을 10% 아래 위로 잘 벗어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큰 틀에서는 흐름 자체를 유지하고 있다 보니까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2년의 어떤 그런 기간을 확인했다, 퍼포먼스를 확인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제 사더라도 뭐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라는 거고, 딱 이평선 중간에 있네요. 자, 그러면서도 성과를 잘 추정하고 있거든요. 근데 보면 슈드와 이 441-640을 비교해보면 0.92%가 움직이고 0.99%가 움직입니다. 중심으로부터 얼마나 위로 아래로 변동성을 나타내는 표준 편차 측면에서 살펴보면은 슈드가 우리가 안정적으로 느끼는 대표적인 ETF 아니겠습니까? 근데 441-640은 슈드보다도 더 안정적으로 움직이는데, 하물며 S&P보다도 이 441-640의 성과가 1년 놓고 보면은 12.85, 14.93 더 좋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횡보하면서 잘 추종하는데 배당이 10%가 추가되다 보니까 1년간의 성과가 나쁘지 않은 모습입니다. 자, 물론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하락장이나 횡보장, 완만한 상승장에서는 커버드콜이 유리한 국면이 있고요. 시장이 급등한다라고 했을 때는 주식에서는 둘 다 수익이 나겠지만, 콜옵션의 매도 포지션에 대해서는, 자, 콜옵션의 매수 포지션에 대해서 보장해줘야 되는 것이 콜옵션의 매도 포지션입니다. 너무 급등하게 되면 여기서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상승이 제한된다라는 측면에서 포트폴리오 전체로 보면은 주식은 이득일 수 있겠지만 옵션에서는 손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급등장에서는 좀 불리한데 한 해를 돌아보고 나니까 솔직히 441-640이 슈드보다도 안정적이었는데 S&P보다 성과가 좋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놓고 보면은 만만하게 볼 ETF는 아니다라는 거죠. 어쨌든 직접 포트를 구성할 자신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적어도 이제 높은 자산, 배당이 높은 자산을 선택하게 되면은 실패할 확률이 적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시장이 빠지더라도 배당이 10%가 나오니까요. 10% 이상 빠지지 않으면 손실이 아니잖아요. 이런 포인트를 고민해 보시고, 또 뭐 많은 댓글들이 예상이 되는데, 자산이 적고 많음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자산이 적으면은요, 솔직히 엔비디아 10배짜리 레버리지도 전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만, 자산이 일정 규모 넘어가게 되면은 반드시 포트폴리오를 조합하고 ETF를 나누고 자산군을 또 엇갈리게 만드는 것이 핵심인데, 이런 포인트에 대해서 내가 너무 이쪽에 안 좋게 본다라고 한다면 본인의 자산 사이즈를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커버드콜이 이제 본주 대비 장점인 것은, 어쨌든 간에 지금 커버드콜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주식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데 왜 굳이 주식의 비중을 줄여서 커버드콜로 배당으로만 한정되게 하느냐는 당연히 100%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서 우리가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뭐 투자 타이밍이 좀 거의 뭐 다다랐다라고 한다면은 커버드콜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장점 중에 하나가, 이제 미리 해놓으면은 여러 가지 또 경험적인 측면에서 은퇴할 때 그 이후에 실패가 좀 적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커버드콜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주식이 이렇게 오르면 좋겠지만 실제로 여기서 20% 빠지게 되면은 이제 3분의 1 정도가 본주 투자자들이 힘들어합니다. 100만 원에서 20% 빠지면 20만 원이니까 커버드콜 무시하겠지만, 1억에서 혹은 뭐 3억에서 20% 빠지면 이거 약간 은퇴 앞두고 있으신 분들한테는 정말 재앙이거든요. 어떻게 만회할 겁니까? 뭐 6천만 원, 5천만 원 지금이야 만회 가능하겠지만 나중에 뭐 약간 파트타임 같은 걸로 만회하기에는 저는 불가능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좀 고민해보자라는 거고, 일단 커버드 콜은 중요한 장점 중에 하나가 만주를 모으면 변동성이 작잖아요. 그냥 만주 그대로 있거든요. 그러면서 월 100만 원 확보가 됩니다. 1억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뭐 거의 90만 원인데 지금 주가가 올라서 조금 더 들겠지만 어쨌든 연으로 1000만 원 확보가 되면은 조금 뭐 플러스 마이너스는 여러분들 감안해 주세요. 이게 왜 100만 원인데 90만 원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주식은 만주 그대로 있으니까 언제든지 뭐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보면은 내 돈이 그대로 있으면서 배당이 나오는 거, 이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커버드 콜로 결국에는 은퇴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더 좋은 ETF가 나오면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200주씩 모으면 200만 원 들잖아요. 50개월만 모으면 되거든요. 그럼 만주 확보인데 4년 조금 더 넘으면 될 거예요. 한번 도전해 보시고요. 이런 목표를 가지고 투자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제가 하루에 12씩 모으고 있거든요. 그럼 10만 원이잖아요. 재밌습니다. 지금 뭐 한 달 반 정도 했는데 재밌어요. 그리고 호미액과 그다음에 에이스 미국 배당 퀄리티 커버드 콜 액티브 둘 다 동시에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그 형편이나 뭐 어떤 수준에 맞게 그 뭐 소득에 맞게 투자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모아보세요. 재밌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뭐 공부해 보시면 금방 나오는 건데 어쨌든 컨셉 자체는요, S&P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디보를 또 추정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대략적으로 종목을 개별적으로 가져가는데, 주식 파트에 보면은 이제 캐터필러와 비자가 1, 2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술주가 들어가 있어요. 이 디보란 ETF는요. 그다음에 CME 그룹은 최근 파생 상품 시장이 좀 거래가 활발하면서 계속 주가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한번 검색해 보세요. CME. 그리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나 뭐 골드만삭스 이런 것들, 금융주들도 아까 보셨지만 트렌드가 확실히 우상향하고 있는 트렌드고요. 그리고 기술주가 들어가 있죠. 슈드보다 뭐 중요한 포인트들이 또 있다라고 보면 기술주들이 들어가는 거. 슈드는 절대 담을 수 없지만 이 세일즈포스 같은 것도 아주 좋은 포트폴리오에 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검색해 보세요. 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제가 뭐 AI 소프트웨어 할 때 많이 설명드렸지만 이런 컨셉이 있고요. 그리고 캐터필러나 비자 포트폴리오 1등, 2등 같은 경우에는 비자 같은 경우에도 EPS가 3년 동안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주가도 많이 올랐고요. 이런 종목을 개별적으로 하지 말고 ETF로 하면은 더 편하게 투자하시는 거죠. 그리고 포트 상위의 주요 종목의 캐터필러는 뭐 거의 모든 ETF에 들어가 있을 정도로 미국의 리쇼어링이나 중장비 쪽에서 아주 두각을 나타내는 전 세계 1등 노란 포크레인 종목입니다. 그래서 인프라 관련 수혜주고, 그래서 제가 드슬을 소개시켜드렸죠. 제조업 드슬인데, 제도권 주식 분석 제조업이나 아니다, 드슬 치시면 나올 거예요. 한 달 전쯤에 올렸나? 보면 지금 뭐 여기서 추천드렸거든요. 많이 올랐습니다. 이거 3배짜리 레버리지인데 한번 찾아보시고요. 진짜 뭐 그냥 뻘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저도 진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늘 비교되는 건데, 슈드와 디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시면은 사실 슈드는 시드가 좀 모여있다라고 한다면 좀 투자하기 편해요. 배당도 3개월마다 한 번씩 나오긴 하지만 뭐 크게 배당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돈 모아가시는 분들한테 슈드가 괜찮고요. 디보는 기술주에다가 배당주 컨셉에다가 그다음에 뭐 커버드 콜도 일부 가지고 있으니까 배당도 나쁘지 않고요. 그다음 주식 1년 동안의 수익률 자체도 시장만 잘 따라준다라고 한다면 또 메리트가 있으니까 슈드를 모아가면서도 이 44640의 디보 포트폴리오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주는 반드시 포트에 있어야 되니까 슈드 플러스 에이스 미국 빅테크 혹은 뭐 여러 가지 섞어가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슬슬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ETF의 순유입 금액으로 보면 뭐 이렇게 빠지고 올라가고 하는 것이 이제 S&P 본주고요. 이제 커버드 콜렉티브는 꾸준하게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인데 이게 컨셉이 맞는 것 같아요. 이제 뭐 큰 돈을 투자하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저랑 상담해 보셔야겠지만 여러 가지 이제 메인 ETF의 컨셉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적립식 자체가 좀 어울리기는 해요. 왜냐하면 변동폭이 작기 때문에 여기서만 놀면은 10%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적립식으로 하게 되면 이 평균가 코스트 에버리징 효과 때문에 메리트가 있는 건데, 배당의 10%가 뭐 적다면 적죠. 그렇지만 저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언제 들어가도 나쁘지 않은 이 성격의 ETF가 잘 어울린다라는 거고, 엔비디아가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최고점이잖아요. 그런데도 마이너스인 분 수두로 빽빽합니다. 뭐 여러분 주변에서도 2명 중에 1명은 손해일 건데, 주식하면 진짜 어렵거든요. 여기서 고점에서 사고 또 이렇게 올라가다가 조금 빠지면 사는데 또 고점이고, 밀리면 또 팔고 사고, 뭐 또 올라가는 것 같네 또 사고, 또 흔들리니까 3개월 횡보하니까 또 팔았는데 또 뭐 다시 올라가니까 사고, 빠질 거는 계속 빠질 것 같은 관성이나 탄력성 법칙들, 그다음에 실적도 나올 거고, 이제 뉴스도 계속 나오고, 미국 주식들 뉴스가 많이 나오잖아요. 거시적인 환경도 관세 뭐 모르겠네, 어렵네, 내 자금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환경에 흔들리는 게 주식이니까
결국 못 벌어요. 엔비디아 주변에 돈 번 사람 많이 없습니다. 벌면 진짜 많이 벌었거나 대부분 손해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시고요. 하루라도 빨리 주식 손실을 난 거 넘기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기간만 녹일 수 있으면 실패하기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근데 평균 단가가 잘 맞으면 배당이 10%다라는 포인트를 좀 가져가 보시고요. 종목 측면에서 보면 이제 VOO가 수수료가 싸니까 VOO를 담는 것 같아요. SPY가 0.09인데 이제 VOO가 0.03이잖아요. 그래서 VOO로 담는 것 같고, 디보와 나머지 종목들을 보면은 이제 IBM,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가지고 있는 플러스 커버드 콜이 들어가는 게 이제 44640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 콜 액티브의 컨셉인 거고, 제피와 제피큐처럼 이제 액티브 커버드 콜 전략을 사용한다라는 거죠. 이제 기존 커버드 콜이 이렇게 제한되는 것이 좀 약점이었다 보니까 뭐 시간 따라서 빠지기도 하고 더 먹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배당을 점차적으로 늘려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액티브인데, 솔직히 액티브라고 하는 것은 펀드 매니저의 어떤 역량도 들어가기 때문에 좀 약간 불안 요소가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너무 잘하고 있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고요. 배당도 뭐 65원대부터 점차적으로 오를 때도 있었고 늘고 있는 추이인 것 같죠. 약간 부침은 있겠지만 어쨌든 시장 상황에 따라서 뭐 크게 나쁘지 않은 성과를 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도 자신 있게 투자할 수 있는 ETF고요. 그래서 ISA나 연금에서 하면 가장 좋거든요. 근데 절세 안 된다고 뭐 이거는 나중에 걱정하세요. 일단 배당 받고 투자금 많이 늘어나고 진짜 절세가 필요할 때 그때 걱정하셔도 되니까 일반 계좌로라도 하시고요. 본업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이런 스트레스는 최대한 줄이실 수 있도록 제가 시장을 감시하면서 여러분들께 주요 이 뭐 어떤 이슈들을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돈 버는 거에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목돈 모아두면 알아서 배당 나오고 10% 챙겨주고 주가도 추종해주고 하는데 수수료가 0.19예요. 저렴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목돈 투자가 더 심플하고 더 안정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에미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